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즉시성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가벼운 진동을 몇 번 일으키면 나의 안부는 빛의 속도로 선을 넘어 타인의 액정 위에 도착합니다. 읽음을 뜻하는 작은 숫자 하나에 일일비하고 오타가 나면 곧장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이 편리한 시대에 가끔 나는 연필 한 자루의 무게를 떠올립니다. 그것은 단순히 필기구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밀도였습니다. 그 시절 우리에게 마음을 전한다는 것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숙성의 문제였습니다. 편지지는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밤을 깎아 만든 재단이었고 그 위에 올릴 문장들은 며칠 밤을 꼬박 세워 고르고 골라낸 영혼의 정수였습니다. 지금처럼 전송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이를 고르고 펜을 쥐고 우표를 사고 우체통까지 걸어가는 그 모든 물리적 거리가 곧 사랑의 크기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하얀 원고지는 가끔 거대한 설원처럼 보였습니다. 그 막막한 백색 위에 발자국을 남기듯 첫 문장을 떼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전쟁이었습니다. 연필을 깎는 일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칼날이 나무를 깎아내고 흑연의 날카로운 끝이 드러날 때마다 내 마음도 함께 날을 세웠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겨우 적어 넣은 이 평범한 5글자가 왜 그리도 무거웠을까요? 쓰고 나면 너무 가벼워 보였고 지우고 나면 다시는 그만큼의 진심을 담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지우개 가루가 책상 위에 하얗게 쌓여가는 동안 나의 청춘도 그렇게 조금씩 깎여 나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너무 솔직해서 부담을 주지는 않을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 담백해서 내 뜨거운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을지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수만 가지의 걱정들이 쉼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방 안의 시계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거리는 소리에 맞춰 내 심장도 뛰었습니다. 나는 원고지 칸을 하나하나 채워가며 그녀와 함께 걸었던 길, 그녀가 웃을 때 살짝 휘어지던 눈매, 우리가 나누었던 사소한 대화들을 복기했습니다. 그것은 편지를 쓰는 행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라는 존재를 내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시키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편지지의 맨 윗부분 수신인의 이름을 적는 칸은 가장 오래 머물게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녀의 이름 2글자 혹은 3글자 그것을 적어놓고 나면 마치 그 글자가 살아 움직여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름이란 참으로 묘한 힘을 가졌습니다. 소리내어 부를 때는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리지만 하얀 종이 위에 정갈한 필체로 박제된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불러왔습니다.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가슴 한구석이 화tat해졌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은 차마 부끄러워 적지 못하면서도 이름만은 수십 번을 더 써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낡은 가로등이 졸음 섞인 노란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골목길을 지나가는 길고양이의 발소리조차 숨을 죽이던 깊은 밤이었습니다. 나는 그 정적 속에서 그녀라는 우주를 종이 한 장에 옮겨 담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연필 끝이 떨렸습니다. 안부를 묻는 단순한 문장 뒤에 숨겨진 보고 싶다는 갈망이 들켜버릴까봐 나는 자꾸만 문장을 꼬고 다시 풀었습니다. 편지는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 느림 덕분에 나는 나의 진심을 수만 번 되새김질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필터링 없이 뱉어지는 말들이 아니라 수십 번의 검열을 거쳐 살아남은 단어들만이 그 종이 위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워 완성한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풀을 발라 입구를 봉할 때 내 마음도 함께 그 안에 갇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성스레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였습니다. 우표를 붙이는 행위는 일종의 최종 승인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이 마음은 내 통제를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선언이었죠. 편지 봉투를 손에 꼭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서 있는 빨간 우체통은 그날따라 유난히 엄격한 심판관처럼 보였습니다. 우체통 앞에 서자 이상하게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손바닥에 온기로 따뜻해졌던 봉투가 바깥 공기에 식어갈 때쯤 나는 다시금 혹시라는 이름의 망령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편지 한 장 때문에 우리가 쌓아온 그나마의 편안함조차 깨져버리면 어쩌나. 그녀는 나를 그저 아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데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 우체통의 캄캄한 입구는 마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낭떠러지처럼 보였습니다. 그 속에 편지를 밀어넣는 순간 내 고백은 화살처럼 시위를 떠날 것이고 나는 결과가 올 때까지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나는 편지를 구멍 근처까지 가져갔다가 다시 빼내기를 반복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결국 나는 무너졌습니다. 용기보다는 두려움이, 희망보다는 상실에 대한 공포가 더 컸던 22살의 나는 편지를 외투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길 주머니 속의 편지는 올 때보다 10배는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와 불을 껐지만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내 주머니 속에는 붙이지 못한 진심이 뜨거운 돌덩이처럼 들어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잔인할 만큼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날 낯선 도시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 역시 먹고 사는 일의 고단함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첫 직장에서 얻은 긴장감, 넥타이를 매는 법을 익히며 배우는 어른의 세계, 그리고 우연히 만난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이 자라며 내는 소란스러운 행복들. 그 거대한 삶의 물줄기 속에서 청춘의 몽상은 아주 자연스럽게 퇴적물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내가 그 편지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혹은 이사를 다니는 와중에 쓰레기 더미 섞여 사라졌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교활하게도 가장 깊숙한 곳에 소중한 것을 숨겨두곤 합니다. 어느 비오는 주말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류 뭉치 사이에서 모서리가 조금 해진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을 견뎌온 그것은 이미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봉투 겉면에 적힌 주소는 습기에 번져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필체만은 분명히 나의 것이었습니다. 아직 세상의 풍파를 겪기 전 오직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떨림을 참으며 적어 내려갔던 그 젊은 날의 필체 말입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에서는 오래된 서랍 특유의 나무 냄새와 먼지 냄새,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그 시절 내가 즐겨 쓰던 연필의 향기가 배어 나오는 듯 했습니다. 너와 함께 걷던 그 길이 좋았다. 내 웃음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좋겠다. 지금의 나라면 절대 쓰지 못할 부끄러울 정도로 순진하고 투명한 문장들이었습니다. 세상을 다 아는 척하는 지금의 중년 남성이 읽기에 그 글들은 너무나도 무방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갈 때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 추웠던 밤의 골목길로 소환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고민하던 청년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랑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우체통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그 서툴고 겁 많던 소년이 나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리워한 것은 그녀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그토록 순수한 진심을 쏟아부을 수 있었던 나의 옛 모습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때의 나는 서툴렀지만 진실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고 효율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이 닿을 수 있을까만을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지극정성, 그 간절함,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예우였음을 머리에 흰머리가 듬성듬성. 난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결과가 없는 과정은 실패라고 말합니다. 고백하지 못한 사랑은 짝사랑으로 끝나버린 무의미한 일이고 전달되지 못한 편지는 그저 종이 낭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서랍 속의 그 편지는
내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연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냉담한 거절에 상처받아 다시는 서로를 보지 않게 되었을 수도 있겠지요. 내 인생의 행로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 가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그토록 진심으로 좋아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 밤을 새우고 그의 이름을 보며 가슴 설레고 그에게 닿기 위해 나의 가장 예쁜 단어들을 길어 올렸던 그 시간들이 나라는 사람의 내면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 편지는 전달되지 않았기에 오히려 훼손되지 않은 채 내 안에 남았습니다. 현실의 이별이나 실망 혹은 권태에 오염되지 않은 채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진심으로 박제된 것입니다. 보내지 못한 연서는 인생의 실패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때 얼마나 뜨거운 영혼을 가졌었는지를 증명하는 아름다운 유물입니다. 서랍 속에 남겨진 그 편지 한 장 덕분에 나는 메마른 일상 속에서도 가끔은 비 오는 창가를 보며 촉촉한 그리움에 젖어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었던 자신을 대견해하며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연필을 깎지 않습니다. 원고지 칸을 메우기 위해 고심하지도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짧은 메시지를 보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아주 가끔은 그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가 그리워집니다. 내 마음의 떨림이 종이의 결에 새겨지던 그 정직한 노동이 그리워집니다. 비가 내리는 저녁, 나는 다시 그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우체통에 넣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편지는 이미 수신인에게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시절을 기억하는 지금의 나에게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서랍 안에도 아직 붙이지 못한 편지 한 장쯤 간직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것이 꼭 연애 편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부모님께 차마 전하지 못한 미안함일 수도 있고 멀어진 친구에게 보내려다 만 화해의 손길일 수도 있으며 혹은 꿈을 쫓던 어린 날의 자신에게 보내는 응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편지를 굳이 꺼내어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끔은 그 존재를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편지를 썼던 당신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진지했고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으니까요. 그 마음이 있었기에 당신의 청춘이 그토록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끝내 보내지 못한 연서 하나쯤 서랍 속에 남아있는 인생. 그것은 부끄러운 침묵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삶을 사랑했다는 가장 고요하고도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잠시 마음의 서랍을 열어보세요. 그곳에 고이 접힌 당신의 진심이 여전히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 우리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우표가 되어 우리 인생이라는 봉투 위에 영원히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소중한 기억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 그녀나 당신만이 간직한 또 다른 서랍 속 이야기가 있다면 더 들려주시겠어요?